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소 한 마리가 글쎄요, 한 나라의 농업을 통째로 구할 뻔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오늘은요, 무려 100년이나 묵은 책 한 권 속에서 찾아낸 정말 놀라운 잃어버린 농업 기술의 걸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의 토종소 있잖아요. 근데 이 소랑 세계에서 제일 비싼 소고기 중 하나인 일본의 고베규 사이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다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 100년도 된 낡은 농업기술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잊혀진 농업지침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책일래 이렇게 대단한 비밀을 품고 있는 걸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야기는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조선에 있던 일본인 농업 전문가 모리타라는 사람이 조선우, 그러니까 조선의 소에 대한 책을 한 권 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에 일본 농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요코이 박사가 직접 서문을 써줄 정도였으니까요. 이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증한 셈이죠.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책에 담긴 혁신적인 해법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농업 현장의 위기.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일본 농업계는요, 정말 심각한 위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농부들한테는 정말 큰 고민이 있었어요. 일을 시킬 때 소를 써야 되나 말을 써야 되나, 이게 문제였죠. 말은 평지에서는 빠르긴 한데 너무 비싸고 또 금방 지쳐버렸거든요. 근데 소는 어때요? 힘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고 특히 막 산길이나 눈길 같은 험한 데서는 말이랑 비교가 안 됐죠. 그래서 요코이 박사 같은 전문가들도 당연히 소가 정답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본이 진짜 야심차게 계량 와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도 잘하고 고기도 맛있는 그런 완벽한 소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결과는요? 완전 대실패였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개량한 소들이 오히려 더 사나워졌어 다루기가 힘들어졌고 움직임은 둔해졌어요. 몸집은 쓸데없이 커져서 좁은 논밭을 가진 농가에선 아예 쓸 수가 없었죠. 근데 진짜 최악은 뭔지 아세요?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는데 정작 고기 맛은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게 엉망진창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자 모리타가 딱 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본 농업을 구할 영웅이 있다. 그게 바로 조선우, 즉 조선의 소였던 겁니다. 7만, 여러분, 이 숫자 7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1920년대 초에 매년 일본으로 수출되던 조선소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당시 일본 농업이 조선의 소 없이는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자 모리타가 책에 쓴 이 한 문장이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말을 잘 들어서 채찍이 거의 필요 없다. 와, 바로 이거죠. 조선소가 얼마나 똑똑하고 성격이 온순했는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조선소의 장점은요, 정말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단 머리가 좋아서 훈련시키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 둔해 터진 계량화규랑은 차원이 달랐죠. 좁은 산길이나 논두렁길도 어찌나 날렵하게 다니는지, 발굽은 또 강철자람 튼튼했고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잘 먹고 웬만한 병에는 끄떡도 안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격이 워낙 차분해서 농부 혼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하루에 1200평이나 되는 밭을 갈아엎는 이 엄청난 능력까지. 그야말로 실패작이었던 계량화규의 완벽한 대체제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를 다루는 기술. 근데 여러분, 이 책이 그냥 조선소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소개만 하는 책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건 그 소와 어떻게 교감하고 함께 일하는지 그 조선 사람들의 지혜를 아주 깊이 파고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책에 일본 농부들이 배워야 한다면서 한국의 소몰이 구령이 발음까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이랴 하면 앞으로 가고 워 하면 멈추고. 그러니까 채찍 같은 걸로 때리는 게 아니라 오직 목소리 하나로 소랑 소통하면서 정교하게 움직임을 제어하는 이 고급 기술을
그대로 전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바탕에 깔린 철학이 바로 이 한국 속담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소와 아내는 때리지 말라. 저자는 심지어 채찍질을 야만적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동물을 단순히 부려먹는 가축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존중하는 이 방식을 일본 농부들이 꼭 배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 다음은 5번째 장, 노동,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선소가 단순히 밭가는 일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농가 경제 전체를 살리는 하나의 엔진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이 문장 정말 충격적입니다. 맛좋기로 소문난 고배규, 그 거래량의 절반은 사실상 살을 지운 조선소라고 봐도 무방하다. 와,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고급 소고기로 알고 있는 그 고배규의 원조가 바로 조선소였다고 이 책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를 뒤집는 주장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 3단계를 한번 보시죠. 조선소는 그냥 소가 아니라 완벽한 경제 시스템 그 자체였어요. 1단계, 밭을 갈아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주죠. 2단계, 송아지를 낳으면 그걸 팔아서 부수입을 올려주고요. 마지막 3단계, 소똥으로는 비료를 만들어서 비싼 화학비로 살 돈을 아껴줍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돈 벌어주고 심지어 돈까지 아껴주는 정말 농가의 만능 해결사였던 셈이죠. 자, 어느덧 마지막 장입니다. 6번째 장, 간과되었던 해법.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이 책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소의 단점으로 꼽았던 게 있어요. 바로 만숙,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란다는 거였죠. 근데 저자는 여기서 관점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장점이라고요. 왜냐? 고기용으로 빨리 키우는 소들은 뼈나 근육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조선소는 천천히 오랫동안 자라면서 뼈대와 근육이 아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무거운 짐을 나르고 밭을 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만숙은 흠이 아니라 최고의 일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정리됩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계량 와규나 말, 비싸기만 하고 정작 쓸모는 별로 없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조선우를 보세요. 비용은 가장 적게 드는데 활용도는 가장 높습니다. 가성비가 압도적인 거죠. 이 책이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농업이 마주한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은 바로 조선우였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농업 기술책 한 권이 한 산업 전체의 역사를 어쩌면 우리가 아는 상식까지도 다시 쓰게 만들 수 있다면 말이죠. 과연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어딘가에서 잊혀진 수많은 옛 문서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